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뉴욕 증시는 다분히 정색을 하면서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재정 절벽을 앞두고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오바마는 그동안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서 너희들한테 주겠다는 거였었고, 롬니는 이제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한테 보호무역을 통해서 뺏어주겠다, 뭐 이런 거였었는데, 처음에 미국인들이 그 롬니의 생각에 많이 동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 중국도 이제 완전히 번아웃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오바마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바마는 지금부터 이제 부자들, 그러니까 기득권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굉장히 힘겨운 싸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처음에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인데 그들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좀 혼란이 많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득권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에서 28%는 낮춰준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을 통해서 많이 탈세를 했었거든요. 과연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의 어떤 그런 고용도 국내 고용으로 바꾸라고 많이 압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이 낮은 인건비를 통해서 기업들을 막 살찌우는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일단은 좀 안정이 돼야 되니까 기업들을 많이 도와준 거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기업들이 정부가 서민들한테 주지 못하는 돈들, 재정 때문에 그런 돈들을 대신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경기는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인건비가 유발하는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경기는 조금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 유동성에 제한이 되면서 주가가 생각만큼 못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 종료와 함께 주가가 좀 거칠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추세적인 하락을 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오히려 조금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이 그 정부 부채의 한도 16.7조 달러에서 얼마큼 올릴지 그거를 결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다 못 올릴 것이다. 그래서 재정 절벽의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조금만 양보를 한다거나 타협이 있어도 굉장히 주가는 한번 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재정 절벽에 대한 그 걱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약간 완화의 기미만 좀 보여도 주가는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것과 함께 지금 중국의 그 지도부가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왕치산이라는 사람이 좀 등장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제 옛날에 그 야오이린의 딸과 결혼하면서 출세가 더 달렸던 사람인데 4년 전에 중국의 부동산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미국과 친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가이스너하고 어떻게 좀 합작을 해서 다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주가가 좀 반짝 상승을 하면은 일단 저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로 밀어놓은 그런 문제들 같은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스나 스페인의 어떤 긴축한 표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거칠게 미국에 대항을 하고 이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발표하는 어떤 실업에 얼마나 조작된 넘버들이 들어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을 사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국내 증시를 또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바로 이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동향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연비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주가에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연비라는 게 자동차사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공인기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EPA가 내주는 거거든요. 현대차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이 공인기관이 테스트할 때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 테스트 모드가 있는데 가장 거기에 적합한 차를 만들면 사실 제한된 비용으로 가장 좋은 연비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테스트에서 만든 그 숫자와 실제 주행할 때 연비가 좀 차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좀 재밌는 거는 연비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었어요. 근데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이상하다는 거죠. 이건 결국은 자동차사들이 다 이런 조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현대차가 그거를 가장 잘하고 조금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표로 처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보상금은 기업 가치 한 2% 정도로 훼손하는 거니까 그게 큰 건 아니겠죠. 근데 도요타가 이제 예전에 이런 품질 문제를 숨기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네. 도덕성에 상처를 입으면서 판매가 줄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물론 현대차의 문제가 도요타처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경미한 건데 그래도 그런 가능성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악조건 이외에 뭐 원화 절상이라든가 국내에서의 어떤 그 점유율 하락 그리고 이 노동 생산성 하락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모멘텀은 좀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그거는 과연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그런 바닥 주가가 얼마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근방에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악재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거칠었고요.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권이다라는 김학주 상무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 도요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도요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현대차도 이번 굴곡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품질 문제를 겪은 다음에 판매량이 떨어졌어요. 근데 수익성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업체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보면 그만큼 저력이 있다는 건데 첫 번째 이유로는 굉장히 원가 절감 능력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사실 도요타는 기술이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기술은 혼다가 있죠. 그러니까 혼다가 이 R&D를 막 하고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내놓으면은 도요타는 그걸 가만히 봐요. 그러다가 성공적인 것만 따라하죠. 근데 나중엔 더 잘하죠. 그러면서 그 사업을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해력이 뛰어난 그런 업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든 간에 굉장히 이 초기 비용이 적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남아에서 굉장히 좋은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도 이 태국에서 판매량이 74%, 그 다음에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31%가 늘었거든요. 그런 캐시카우를 갖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하이브리드 카를 팔면서 돈은 못 벌었어요. 근데 이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잘 가꿨던 거죠. 그래서 다른 차종에서 한 대당 2,000불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잘 관리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요타의 저력이에요. 그래서 금방 충격에서 헤어났다 하는 건데 현대차한테 이런 저력이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 R&D라든가 마케팅, 생산, 금융 이런 쪽에서 이 좋아지는 속도가 다른 경쟁업체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주가가 여기서 부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저점 매집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대차를 포함한 뭐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믿어본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도 되겠군요. 자, 이 과거에는 경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체감적으로는 공장의 굴뚝의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이런 걸 많이 봤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 공장 굴뚝의 연기가 식어간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 산업재 섹터들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재가 많이 그 도전을 받고 사실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릴 것이면 분명합니다. 별로 좋지는 않게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면 소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 수요가 안정적이라면 원가 절감의 수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전선업체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부족은 이제 세계 공통적인 그런 상황인데 이를 해소하려면 발전소 세워야죠. 근데 그것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 국가 간에 전기의 어떤 과부 쪽을 해소하는 거죠. 서로 간에 에너지를 뭐 매매하든지 교환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송전선이 길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력선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유 공장이나 화학 공장 같은 걸 중동에서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환경 문제 때문에 민원이 되게 심한가 봐요. 그래서 격오지에 지어야 되거든요. 특히 섬에 많이 짓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해저 케이블 같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수요가 되게 안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동안은 사실 이 업황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전선업 쪽이. 그 이유는 이제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전력선 설치 프로젝트가 좀 주춤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 넥상스라든가 프리즈미안 이런 유럽 업체들이 유로 약세를 틈타서 가지고 저가 공세를 펼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도 수주 잔고가 거의 3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턴어라운드 스토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애플 쪽으로 한번 화제를 돌려보죠. 애플 주가가 지난 9월 21일 날 주당 705달러에서 어제 종가는 537달러입니다.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지, 반면에 이 애플에 비유되는 또 삼성은 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디커플링 현상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당분간은 그렇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 미니를 출시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 태블릿 PC조차도 대중화로 들어갔다는 걸 애플이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아이패드 미니를 하지 말라 그랬었죠. 우리는 고부가에서 잘 지키고 있는데 왜 그 보편화를 시켜서 우리의 제사를 깎아먹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애플조차도 그 대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그동안 스마트폰은 잘 했었는데 그 태블릿 PC는 잘 못했었죠. 그 이유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애플이 AT&T만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버라이전이나 다른 그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이 안드로이드 진영, 그러니까 삼성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가 있었는데 이 태블릿은 사실 통신사, 그러니까 캐리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사가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태블릿 PC 같은 거는 이 얼리 어댑터만 지금 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애플의 그 아이패드만 고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넘쳐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드오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제 수요가 막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회를 막 갖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는 이제 TV 쪽 생산 라인을 태블릿 PC로 전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근데 TV는 터치 패널이 없잖아요. 네. 근데 태블릿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터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요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를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태블릿 PC가 본격적으로 노트북 PC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규모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로 기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구부러지는 그 연성 회로 기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성 회로 기판의 제조업체들도 계속해서 수혜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역시 들으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마켓 키워드였고요.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